강동 시니어클럽 김재수 실장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올해 논문 주제로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 지원에 따른 강동 시니어클럽의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조사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의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연구 방법과 연구 분석, 연구 결과,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4대 국정과제로 하나로 지정되어 올해까지 약 20년간 28배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도 노인 일자리 규모와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15만 명 가까이 증가한 103만 명이 참여하고 이 수치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3%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참여자의 낮은 급여 수준, 부적합한 노인 일자리 배치, 짧은 참여 기간,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열악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요소를 모아보았습니다. 참여 노인의 성향과 일자리의 종류,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 격차,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직무 능력과 숙련도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적 성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많았습니다. 반면에 노인 일자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막상 있다고 한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여 노인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및 처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노인 일자리 담당자 697명을 대상으로 근속 연수를 조사했습니다. 3년 이하의 근속 연수 비율이 전체 70%를 넘는 수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짧게 근무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희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 한 명이 관리해야 될 인원은 공익형의 같은 경우에는 140명, 사회 서비스형은 어르신 100명, 시장형의 경우 120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자리 담당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들입니다. 근태관리, 급여 지급, 참여자 교육, 상담 및 민원 해결, 그리고 재료 구입, 매장 수요처 관리, 실적 관리, 보조금 예산 관리,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많은 업무에 시달린 종사자에게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 지원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대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종사자들이 업무 소준에 대해 파악하고 직접적인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 지원에 따른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이라 함은 노인 일자리 담당자 업무를 도와주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서포트 사업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의 역할은 사무실에 저희와 함께 쓰면서 노인 일자리 상담, 전화 연결, 현장 모니터링, 카페 재료 배송 등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 서포터즈는 현재 25명이 배정되어 각 사업단 팀에 배치되어 종사자 곁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은 종사자들에게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며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방동 시니어클럽 종사자 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요. 연구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2022년 9월 선행 연구 자료 확인 및 연구 계획 수립과 설문지 구성하였고요. 2022년 10월에 직무 만족도 사전조사를 1차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을 25명 배치하였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4월에 직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변화량을 관찰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이 연구 기간 동안 퇴사한 직원을 제외한 12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표본이 적어 설문조사지 외에 질적 연구를 추가하기 위해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남자, 여자 각각 6명씩 참여했고요. 20대가 6명, 30대가 3명, 40대가 3명 참여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3명, 계약직이 9명이었고요. 근속 기간은 2년이 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사전 사후 직무 만족도 설문지는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였고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에 관한 만족도 차원을 묻는 문항 8문항과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 7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적 연구를 위한 면접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된 업무와 기관 지원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연구 분석입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T-테스트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T-테스트는 통계학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가설 검증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요. 사전 사후 두 집단의 검사의 평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네, T-테스트로 분석한 왼쪽 표는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양측 검증이라고 빨간 줄 값이 있습니다. P 값이 0.05보다 작을 때 사전 사후 변화량 값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되며 P 값이 0.05보다 클 때는 사전 사후 변화량 값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전 사후 설문조사 결과값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직무 만족도를 조사해서 왼쪽 그래프는 사전조사, 녹색 막대 그래프는 사후조사 결과입니다.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는 사전조사에서 3.08점과 사후조사에서 3.5점으로 변화되어 P값은 0.05로 이 변화량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과 부가적인 업무의 양도 P값이 0.00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르신 응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전조사에서 2.58점과 사후조사에서 1.83점으로 변화되어 P값은 0.03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업무 시간에 대한 압박과 외근의 빈도 차이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업무 피로도와 주말 근무 및 야간 근무의 빈도도 또한 사전 사후 큰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인력 지원이 기관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인력 충원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나 물리적 업무 환경 개선과 건의사항 방향 정도에 대한 질문은 P값이 각각 0.08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까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보조 인력과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는 빈도와 지원 기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타 사업단의 업무 지원 빈도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업무 집중도 또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직무 만족도 사전 사업을 비교한 결과 8개 문항 전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 향상, 상담 시간의 경감, 부가적인 업무의 감소, 어르신 응대에 대한 감소, 업무 처리 시간에 대한 압박 감소, 외근 빈도 감소, 업무 피로도 감소 등 8개의 항목 중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관 만족도는 7개 문항 중 5개 문항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면접 질문지를 통해 직원들이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보조인력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해 주어 다른 업무에 집중이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었다. 비슷한 연령대인 보조인력이 일자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상담 만족도가 높아졌다. 보조인력의 도움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참여하시는 분의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조인력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세대 차이로 인해 업무 부담의 혼돈과 업무 만족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조인력이 적당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다양한 업무 제공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더 나은 업무를 위해 종사자와 보조인력이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소진 경감과 만족도 향상에 대한 내용을 처음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습니다. 단순히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만족도 향상에서 벗어나 종사자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를 바라본 사례입니다. 강동 시니어 클럽은 2024년 노인 일자리 100만 시대를 앞두고 노인 일자리 서포터즈 사업단을 2배 이상 확장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과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전반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업무 경감과 만족도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